이번 시간에는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 포도나무의 신, 포도주의 신, 술의 신이에요. 어머니가 인간이라는 거죠. 세멜레라고. 세멜레하고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신이 되었어요. 세멜레는 카드모스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카드모스 얘기를 해야겠죠. 카드모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카드모스는 아게노르의 아들이에요. 이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오는 아르고스 지방에서 있었죠. 서로 암소로 변한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헤라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비운의 여인인데 그들의 후손이에요. 아게노르의 또 형제가 벨로스라고 있었어요. 벨로스 자식들이 아이깁토스하고 다나오스예요. 그래서 아이깁토스는 지금 말하면 이집트이고 다나오스는 이제 다나오스 백성, 아르고스인들, 다나오스 백성 해가지고 그리스 전체를 얘기할 때 쓰잖아요. 아게노르와 벨로스는 형제지간이고 벨로스의 자식들은 아이깁토스와 다나오스, 아게노르의 자식은 이제 카드모스가 있었다. 카드모스하고 아이깁토스, 다나오스는 사촌지간이에요. 이 카드모스가 펠로폰네소스, 그리스 본토로 넘어오게 된 계기는 아게노르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에우로페라는 그 딸이 있었는데 이 에우로페가 굉장히 예뻐서 제우스가 그녀에게 반했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황소로 변한 제우스가 그녀를 등에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크레테 섬에 도착해요. 그래서 크레테 섬에서 관계를 해서 거기서 이제 또 미노스 왕족을 만들잖아요. 아게노르는 자기 딸이 에우로페가 어디로 갔는지 그냥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아들인 카드모스에게 너의 누이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카드모스는 아버지 아게노르의 명에 따라서 뭐 들었겠죠. 바다 쪽으로 갔다 그래서 서쪽으로 바다로 향해 가서 크레테 섬에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누이 에우로페를 찾는데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모르니까 신탁을 받게 돼요. 어떤 신탁이 떨어졌냐면 너의 누이를 찾지 말고 암소를 하나 발견하게 될 텐데 그 암소를 따라가서 암소가 누워있는 곳, 쓰러져 지쳐서 누워있는 그곳에 도시를 세워라. 이런 신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생뚱하죠. 자기 누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런 거를 물었을 텐데 엉뚱하게도 그거 하지 말고 도시를 세우라는 신탁을 받았어요. 아마도 아폴론에게서 받았던 거겠죠. 델포이로 갔기 때문에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어요. 카드모스는 가다 보니까 암소를 발견했고 그 암소 뒤따라가다 보니까 암소가 이제 지쳐서 쓰러진 그곳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자기 부하들을 이제 물을 길어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샘물로 가가지고 신선한 물을 길어오라, 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 샘에는 용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용은 아레스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레스의 용이 샘물을 지키고 있다가 그 샘물을 허락 없이 떠오려는 카드모스의 부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카드모스가 이제 기다려도 자기 부하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갔겠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카드모스는 용들을 다 죽여요. 뭐 용이라고도 하고 이제 뱀이라고도 합니다. 아테네의 조언에 따라서 그 용의 이빨을 빼서 뿌리게 돼요. 땅에다가. 그 뿌려진 이빨에서 땅에 닿았잖아요. 그곳에서 땅에서 완전 무장한 용사들이, 전사들이 솟아나게 돼요. 마치 아테네가 완전 무장하고 제우스의 머리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이들은 땅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용사들이 많은 용사들이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아테네가 또 조언하기를 그들 사이에 돌멩이를 던져라. 그래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던졌더니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마치 이런 거죠. 개나 고양이나 하여튼 짐승에게 돌멩이를 던지면 서로 그 돌멩이가 뭐지 이렇게 하면서 어리둥절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최종적으로 5명이 살아남아요. 그 5명을 데리고 도시를 세웁니다. 그 도시가 테바이예요. 테베 보통 얘기하는. 근데 그 중에서 에키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에키온은 나중에 카드모스가 자기 딸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에키온의 자식이 펜테우스인데 그가 나중에 카드모스를 이어서 테바이를 다스리는 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모스는 도시를 하나 세우게 되었죠. 그 아까 죽인 용은 아레스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레스 밑에서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봉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서 아레스가 자기 딸을 카드모스에게 줍니다. 아레스의 연인이었던 그 아프로디테와의 사이에서 난 그 예쁜 하르모니아를 카드모스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대한 결혼식이 벌어졌고 거의 모든 신들이 참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신들이 결혼 축하 선물을 주었던 것이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그 목걸이가 있는데 그 목걸이는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그 목걸이를 가진 주인들은 비운의 운명에 처하는 약간 저주가 걸려있는 그런 목걸이도 선물로 주어져요. 그래서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 사이에서는 4명의 딸하고 하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가 아우트노에, 두 번째가 이노, 세 번째가 세멜레, 네 번째가 아가우에, 그리고 막내 아들은 폴리도로스가 태어나요.
근데 이들의 운명이 사실은 굉장히 기구하고 비극적인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돼요. 가드모스가 나중에 생각할 때 내가 아레스의 그 자손을 죽여서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에오투노의 자식은 악타이온이에요. 악타이온은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사냥을 좋아했는데 숲에 사냥을 나갔다가 아르테미스 여신이 목욕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사슴으로 변하고 자기 사냥개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요. 그런 운명에 처져 있어요. 세멜레, 셋째 세멜레는 그 중에서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눈여겨봤고 제우스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제우스가 인간이든 하여튼 님프든 사랑을 나눌 때 보면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세멜레 같은 경우는 완전 연인처럼 이제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헤라가 당연히 이 관계를 눈치를 채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모로 변해요. 세멜레의 유모로 변해서 세멜레에게 속삭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남자가 제우스인지, 세멜레는 이제 제우스라고는 들었어요. 자기 연인이 제우스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진짜 제우스인지 의심해보지 않았는데 헤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우스인지 진짜 확인해봐라.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속삭였어요. 의심을 품게 만들었죠. 제우스이면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몸을. 정말 헤라에게, 자기 부인에게 보이는 것처럼 너에게도 보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라. 그리고 스틱스 강에 걸고 맹세를 시켜라 이런 거예요. 그 스틱스 강에 걸고 맹세를 하면 신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신들의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완전 무기력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세멜레가, 제우스가 어느 날 왔을 때 세멜레가 요청을 합니다. 제우스는 이제 변신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연인이 왔을 때 요청이 하나 있다. 나의 청을 들어달라. 그랬더니 제우스가 당연히 자기 연인이니까, 사랑을 나누는 관계니까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멜레가 그러면 스틱스 강에 걸고 맹세를 해라. 그래서 제우스가 무엇을 요청하는지 잘 모르니까 자기는 신이니까 뭐든 다 들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틱스 강에 걸고 맹세를 해요. 당신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그 청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제우스면 헤라, 당신의 부인에게 보였던 그 모습으로 나에게 와달라는 거죠. 근데 세멜레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우스가 그 청만 빼고 다른 건 다 들어줄 테니까 그 청을 취소해라 했는데, 세멜레는 그 의심, 한번 사로잡혔던 그 의심, 그걸 놓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우스가 어쩔 수 없이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세멜레가 다 죽게 돼요. 근데 세멜레는 그때 당시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그래서 제우스가 그 재로 변한 그 세멜레, 또 불덩이가 된 그 세멜레의 몸에서 아이를 꺼내서 자기 허벅지, 넓적다리에다가 넣고 꿰매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의 6개월 동안 제우스의 넓적다리에서, 허벅지에서 자라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 아이가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는 세멜레는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사람이 돼요. 아킬레우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네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신이었지만 한쪽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지금 디오니소스는 신이 돼요. 그것도 올림푸스의 주요 신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디오니소스는 어머니 몸에서 한 6개월 있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태어난 곳은 이제 제우스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신성을 갖게 되는. 그리고 제우스의 몸에서 태어난 신이 둘이 있어요. 아테네하고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각별하게 제우스가 눈여겨보고 사랑했을 그럴 만한 신이에요. 자기가 고통을 느끼면서 몸에 품고 또 해산을 했기 때문에. 디오니소스는 헤라에 의해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제우스가 디오니소스를 허벅지에서 꺼내놓고서는 이 헤르메스에게 맡겨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제우스는 가급적이면 헤르메스에게, 자기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일들은 헤르메스에게 많이 맡기면, 헤르메스는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영민한 신이잖아요. 잘 처리를 해요. 이노와 아타마스가 이 디오니소스를 자기 조카를 맡아서 이제 기르게 되는데, 헤라가 이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헤라가 디오니소스를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의도는 이노하고 아타마스를 미치게 만들어서 디오니소스를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디오니소스가 죽은 게 아니고, 이 아타마스는 자기 아들 레아르코스를 사슴으로 오인해가지고 쏴 죽여요. 사냥을 해서 죽여요. 마치 악타이온이 사슴으로 변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촌 레아르코스는 그 아버지가 사슴인 줄 알고, 자기 자식을 미쳐가지고, 헤라에 의해서 미쳐가지고 사슴인 줄 알고 죽였어요. 끔찍하죠. 그 다음에 이노는 자기 막내 아들
멜리케르테스를 펄펄 끓는 솥에다가 넣어서 삶아서 죽여요. 미쳐가지고 사실 사리분별이 안 돼서 그게 자기 자식인지 몰랐던 거죠. 펄펄 끓는 그 솥에 삶아서 죽였는데 나중에서 정신이 돌아와요. 그것도 또한 비극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했던 그 미친 짓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펄펄 끓는 솥에서 꺼내요. 그리고선 너무 슬퍼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이제 바다에 빠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디오니소스를 보세요. 어머니는 타 죽었어요. 헤라이에즈. 이모는 바다에 빠져서 죽었고 자기 사촌들은 다 끔찍한 죽음을 당했어요. 악타이온도 마찬가지로 아르테미스 여신에 의해 가지고 죽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드모스가 그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펜테우스에게 물려줘요. 지금 나머지 자식들이 다, 물론 이제 막내 아들이 폴리도로스가 있었는데 폴리도로스가 어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가우에, 넷째 딸인 아가우에하고 에키온 사이에서 태어난 펜테우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아가우에는 넷째 딸이죠. 그리고 에키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용의 이빨에서 나온 그 용사예요. 자기 부하죠. 그들과 함께 5 용사와 함께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왔던 모든 부하들은 다 죽었어요. 용에 의해서. 그래서 용의 이빨에서 새로 태어난 그 용사들, 5 용사들과 함께 테바이를 건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는 에키온. 이 에키온과 사이에서 아가우에하고 펜테우스가 태어나요. 근데 펜테우스가 왕위를 물려받는데, 펜테우스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의 사촌이에요. 근데 디오니소스가 방랑을 합니다. 헤라에 해가지고. 제우스는 이 디오니소스를 염소로 변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헤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노여움을 피하도록.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를 리사산에다가 데려서 요정들에게 키우게 맡겨요. 아직 디오니소스가 어린 거예요. 디오니소스는 헤라에 의해 가지고 그냥 적발이 됐나 봐요. 그렇게 숨기고 해도 완전히 정신 상태가 이제 미쳐서 돌았어요. 그래서 세상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되는데, 디오니소스하고 디오니소스를 따르던 여러 여자들이 있었어요. 뭐 소위 이제 아이기 때문에 그 유모라고 하면, 그 유모들하고 돌아다니다가 트라케 지역에 도착을 하거든요. 트라케 지역은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북동쪽에 있는 아주 미개한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지역이에요. 이때 트라케 지역에서 최초로 디오니소스가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던 자가 리크로코스예요. 리크로코스는 그리스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특히 스파르타의 입법자로서, 스파르타의 아주 훌륭한 법을 만든 입법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유명한데, 여기서는 그 리크로코스가 아니고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트라케 지역의 왕 리크로코스예요. 그 리크로코스는 어린 디오니소스와 그 유모들, 같이 왔던 그 유모들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 디오니소스는, 어린 디오니소스는 그 두려움에 바다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로 피신했다는 얘기는 도저히 어디 피할 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궁지에 굉장히 몰린 어린 디오니소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또 돌봐주냐면 이 테티스 여신이 겁에 질린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아서 돌봐주게 돼요. 테티스 여신은 펠레우스와 결혼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티스 여신은 여기서 보면 굉장히 모성이 강한 여신이에요. 헤파이스토스가 헤라에 해가지고 올림포스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도 돌봐줬던 여신이 테티스 여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디오니소스도 돌봐줬던 여신이 테티스 여신이에요. 그래서 테티스 여신이 그를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어쨌건 이제 장성하게 되겠죠. 근데 그 사건에서 이 제우스가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서 자기가 길렀던 자기 자식, 자기 아들 디오니소스를 학대한 그 인간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제우스는 트라케의 왕 리코르코스를 눈멀게 만들어요. 저주를 내리고 눈멀게 만들어요.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그에게 이제 힘이 되었을 때 장성해서 저주하고 그를 아주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만듭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술에 쩔어가지고 미치광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의 저주는 사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건데, 디오니소스 자신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사실 그건 술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거예요. 술을 엄청 마셔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리코르코스는 술에 취해서 거의 반미치광이가 된 상태에서 자기 자식들을 돌로 찍어서 죽이고 자기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 그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얘기가 또 일리아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최초의 박해 사건이었어요. 디오니소스는 인간 세상에서 굉장히 박해받는 신이에요. 초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술이라는 것이 누군가 발명했을 거고 여러 문명권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겠죠. 근데 그 술, 포도주, 그것이 보면은 아주 건전하진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좋지 않게 보는 그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데 이 박해와 순탄치 않은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디오니소스는 세상을 떠돌다가 이제 자기 고향인 테바이 쪽으로 옵니다. 아르고스의 그 지역의 테바이로 와요. 거기서 디오니소스는 이제 장성을 했고 자기를 따르는 여러 여인들도 있었고 테바이에 사는 그 여인들을 초대를 해서 그들이 이제 광기 어린 그런 제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부추겨요. 카드모스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은 펜테우스. 펜테우스가 자기 왕인데 이 자기 나라의 여인들이 지금 미쳐가지고 뭐 이상한 제의에 참여하잖아요. 막 짐승을 뜯어먹고 피채먹고 약간 그런 술에 막 취해서 막 광란에 춤을 추고 그래서 당연히 금지를 시켰죠. 펜테우스 입장에서는. 근데 디오니소스는 자기 사촌이거든요. 사실 디오니소스가 자기 이제 사촌인 펜테우스를 너그럽게 봐주는 게 아니고 자기를 탄압하고 제압하고 억제하는 그 펜테우스를 아주 끔찍하게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광란의 어떤 제의에 참석했던 여인 중에서 우두머리가 이 펜테우스의 어머니 아가우에였어요. 디오니소스의 이모예요. 펜테우스가 자기 어머니에 의해 가지고 갈기갈기 찢기는 모두 다 미쳐 날뛰는 어떤 현상들을 그리고 끔찍하게 죽어요. 다 찢겨서 갈기갈기 찢겨서 산채, 피채 막 이렇게 죽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디오니소스가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포도나무 재배하는 방법, 포도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 아이톨리아 지방 거기에 칼리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하고 굉장히 유명한데 오이네우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오이네우스의 부인이 알타이아라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왕비죠. 알타이아. 근데 디오니소스가 그 칼리돈에 왔다가 왕비인 알타이아에게 반해요.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오이네우스가 자기 부인이 어떻게 보면 불륜이지만 디오니소스에게 손님으로 온 디오니소스에게 약간의 뭐라 할까요? 허용하는 알고도 묵인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아주 융숭한 대접들을 해줘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지금까지는 계속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줘요. 그래서 오이네우스에게 포도나무 재배하는 방법과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이네우스가 최초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이네우스는 나중에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 사건에서 보면은 풍년이 들었었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에게만 제사를 올리지 않았어요. 감사의 제물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커다란 멧돼지가 그 지역에 출몰해가지고 농작물을 다 망가뜨리죠. 그때 참여했던 그 멧돼지 사냥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펠레우스였어요. 장인어른인 에우리티온하고 같이 푸티아에서 그 사냥에 참여를 했다가 자기 장인어른을 죽이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어서 또 다시 이제 방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디오니소스와 관련해가지고 일리아스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별로 디오니소스 자체가 역할을 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디오니소스 얘기는 아까도 리코르코스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짤막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6권 130행 정도인데 거기는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하고 글라우코스가 전쟁터에서 만났어요. 1대1로 만났어요. 근데 디오메데스가 글라우코스를 보면서 외모가 심상치 않았는지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가장 뛰어난 자요. 필메리 인간 중에서 그대는 대체니시오. 만약에 그대가 신인지 아니면 인간인지 말해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디오메데스는 그 전에 아프로디테 여신 또 아레스 신을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싸웠단 말이죠. 그래놓고선 여기서는 인간인 글라우코스를 보면서 신과 싸우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트라케의 왕이었던 리크로코스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신에게 대항했다가 디오니소스 신에게 대항했다가 아주 저주를 받은 나도 그런 운명에 처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신인지 인간인지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글라우코스가 자기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글라우코스는 애초에 위로 올라가면 선대로 올라가면 아르고스의 한 구석에 있는 에피라는 도시 출신이에요. 거기에 시지포스가 살고 있었어요. 시지포스는 아이올로스의 아들인데 시지포스는 그 끝 언덕에 이제 돌을 올리고 그럼 또 떨어지고 그 끝도 없는 형벌을 받았던 그 시지포스예요. 근데 시지포스가 예전에 어디서 나왔냐면 아이기나가 그러니까 아소포스의 딸 아이기나가 제우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잖아요. 섬에. 그래서 그 아버지 아소포스 강의 신이에요. 아소포스가 떠돌다가 시지포스가 있는 코린토스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시지포스에게 아소포스가 혹시 내 딸을 아이기나를 보았느냐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지포스는 아주 지혜가 많은 꽤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샘물을 만들어주면 내가 알려주겠다 이래가지고 제우스의 행각을 얘기를 해요. 제우스가 저 섬에다가 아이기나 섬에다가 물론 그 당시는 아이기나 섬은 아니었지만 그 섬에다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소포스가 딸을 찾아요. 근데 딸을 찾아서 기쁨의 어떤 재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제우스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벼락을 맞죠. 다 마르고 타요. 그래서 아소포스 강에서는 아직도 검은 석탄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던 그 시즈포스가 지금 글라우코스의 조상이에요. 아이올로스가 있고 그 아들 시즈포스가 있어요. 그 코린토스의 왕이었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코린토스란 말은 쓰지 않았고 아르고스라고는 얘기했는데 그 인근 지역이에요. 코린토스는 성경에서 이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즈포스에게서 글라우코스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글라우코스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도 글라우코스, 지금 말한 지금 전쟁에서 디오메데스가 그 만난 그 글라우코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시즈포스의 아들 글라우코스, 그 글라우코스에게서는 또 아들이, 위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벨로로폰테스예요. 벨로로폰테스는 영웅 중에 하나예요. 벨로로폰테스. 그가 벨로로폰테스를 낳았고, 벨로로폰테스는 죄를 범해요. 살인사건. 프로이토스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정화를 받았는데 프로이토스가 받아줬어요. 근데 프로이토스의 아내가 벨로로폰테스에게 반해가지고 연정을 품어요. 그래서 유혹을 하는데 벨로로폰테스가 정의로운 사람인지라 동침하기를 꺼려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프로이토스의 아내가 거꾸로 고발을 하는 거죠. 벨로로폰테스가 우리 집에 객으로 와서, 손님으로 와가지고는 주인 여자 나를 지금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프로이토스가 그를 죽이기보다, 자기 손으로 죽이기가 좀 그러니까 거꾸로 왔던 모양이에요. 추방을 해요. 리키아로, 저 멀리 리키아로 보내요. 자기 장인어른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장인어른은 자기 부인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그자의 이제 죄상을 적어가지고 서찰과 함께 벨로로폰테스를 그에게로 보내는 거죠. 리키아의 왕이 그를, 벨로로폰테스를 받아서 손님 대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서찰을 받더니 이제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는 벨로로폰테스를 자기 손으로 죽이긴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모험을 시킵니다. 이런 얘기들이 헤라클레스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키마이라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키마이라는 여기 일리아스에도 나왔는데 6권 180행을 한번 보시면 키마이라는 신에게서 태어났고 인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앞쪽은 사자, 앞머리는 사자고 뒤쪽은 뱀이고 가운데는 염소예요. 새 짐승이 섞여 있어요. 키마이라를 벨로로폰테스가 죽입니다. 어쨌건 여러 가지 모험을 다 이겨내요. 당당한 신의 후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자기 딸을 줘요. 그리고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그래서 벨로로폰테스는 그리고 자식들을 낳는데, 여기 세 아이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일리아스에 이산드로스, 히폴로코스, 그 다음에 라우다메이아. 이산드로스 첫째는 아레스에 의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었고, 막내 라우다메이아에게서는 누가 태어났어요? 제우스 사이에서. 라우다메이아는 딸이에요. 벨로로폰테스의 딸인데, 라우다메이아에게서 제우스와 관계해서 사르페돈이 태어났어요. 그 사르페돈, 유명한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이에요. 그리고 둘째 히폴로코스에게서는 글라우코스, 자기 자신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코스와 사르페돈은 지금 사촌지간이에요. 글라우코스가 자기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글라우코스는 아르고스 지역에서, 원래는 조상들은 거기서 왔고, 그러니까 사실 아르고스의 그 왕으로 왔던 디오메데스, 그와 관계가 지금 있는 거죠. 거기에서 시즈포스가 또 글라우코스를 낳고, 그 글라우코스가 벨로로폰테스를 낳고, 벨로로폰테스가 자기 아버지 히포클로스를 낳고, 그리고 그가 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생뚱해요. 전쟁터에서 지금 족보를 읊조리고 있어요. 디오메데스가, 그렇게 잘 싸우던 디오메데스가 갑자기 글라우코스를 보면서 너무 훌륭해 보이니까 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족보를 얘기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둘 사이에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혈족적으로 있지를 않아요. 겨우 얘기한다라는 게, 디오메데스는 자기 할아버지, 디오메데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오이네우스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디오니소스에게서 포도나무 기르는 법과 포도주 만드는 법을 배웠던 그 오이네우스, 자기 할아버지 오이네우스의 아들 중에 하나가 티데우스, 사실 베다른 아들이에요. 오이네우스와 알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영웅적인 아들이 있는데, 멜레아그로스, 이게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 나오잖아요. 근데 멜레아그로스는 죽어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어쨌건 어머니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요. 오이네우스의 아들 티데우스가, 오이네우스는 아까 칼리돈의 왕이었잖아요. 티데우스는 사실 칼리돈의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고, 그도 또 살인사건을 저지른 형제들하고 이제 삼촌들을 죽여서, 그래서 멀리 다른 데로 가는데, 어디로 갔냐? 아르고스로 갔어요. 아르고스 갔는데, 아르고스의 그 왕이 티데우스를 좋게 봤어요. 데이필레라는 딸을 줘요. 그래서 티데우스는 아주 용맹한 장수였단 말이죠. 테바의 그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게 되는데 죽게 됩니다. 자기 장인어른도 죽고. 그래서 디오메데스가 아르고스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자기 어머니가 이제 공주였기 때문에. 전에 보면은 카드모스가 테바이에 도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카드모스의 손주가 디오니소스예요. 그렇죠? 디오니소스는 오이네우스에게 대접을 잘 받았고, 그래서 술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 오이네우스의 아들이 티데우스고, 티데우스의 아들이 디오메데스예요. 그 디오메데스는 오이네우스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해요. 오이네우스는 내 할아버지 때
벨로로폰테스는 누구였죠? 글라우코스의 할아버지 때 벨로로폰테스 거기 와가지고 궁전에서 유숙하면서 20일을 보냈고 대접을 해줬다. 그에 대한 우정의 선물을 서로 교환했다라는 거예요. 혁대를 주고 황금 잔을 서로 교환하고, 어떻게 보면 얽히고 설키는 얘기이긴 해요. 그 디오메데스가 오이네우스 얘기를 하고 또 디오니소스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신에게 대항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얘기는 간에 얽히고 설킨 얘기다라는 거죠. 디오메데스는 할아버지인 오이네우스 이야기, 또 오이네우스는 디오니소스와 관련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는 세멜레의 아들인데, 디오니소스가 신에게 자기에게 대항했던, 그쵸? 자기를 상대로 싸웠던 그 많은 사람들. 첫 번째가 리크루코스, 그리고 자기 사촌인 펜테오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한 저주를 내리고 아주 갈기갈기 찢겨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일리아스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한 단락 또는 한 단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많은 숨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은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리아스에서 많이 표현된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